투자 이민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투자 이민은 이제 취업 이민 종류 중에 하나고요. 네. 흔히 이제 EB5라고 해서 5순위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자격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자격 조건은 혹시 어떤 조건인가요? 오늘 현재 왜냐하면 이제 이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네. 현재는 50만 불 예. 또는 1 밀리언, 그러니까 한 5억에서 네. 10억 정도 네네. 둘 중에 하나 이제 자본이 있으셔야 되고요. 일자리를 10개를 창출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투자하는 금액이 합법적이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게 되면 안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1990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법 중에는 가장 최근에 생긴 거죠.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네요.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예. 그때는 지금 딱 두 가지 조건밖에 없었어요. 네. 1 밀리언 투자에 예. 일자리 10개. 지금 상당히 그러면 조건이 간편했어요. 상당히 많이 어려워지는. 그렇죠. 많이 어려워지고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 10개에 대한 이제 해석이 네네. 점점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어떤 예. 거 10개고. 그다음에 예.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재밌는 게 사람들이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누가 했냐면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미의 그 마약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일석이조인 거예요. 네네. 돈 세탁도 하면서 영주권까지 얻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많은 이제 그 비난을 받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자본에 대해서 합법적인 자본인 거를 꼭 밝혀야 돼요. 네. 근데 그거 이후에 리지널 센터라 그래가지고 네. 그건 뭐냐면 이제 간접 투자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투자 계획을 만들어서 네. 그걸 이민국의 사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리지널 센터라는 데다 투자를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하지 않아도 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리저널 센터에 간접 투자를 하는 방식과 네. 앞서 말씀하신 이제 1 밀리언 달러 직접 투자. 직접 투자라는 거면 종류가 다른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만나는 고객님들에게 이제 투자 이민을 권유를 할 때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인가요?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직접 투자는 내가 직접 스스로 하는 거니까 네네. 내 방식대로 하는 거지만 단점은 한국에서도 비즈니스가 그렇게 수월치 않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맞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서 내가 예. 비즈니스 직접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단점은 있고요. 예. 반대로 리지널 센터는 내가 직접 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지만 네네. 거기에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네. 또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요. 네. 뭐 기간이 혹시 있나요? 네, 기간은 신청할 당시가 아니고요. 네. 이 투자 이민은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영주권이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면 다시 완전한 영주권을 받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2년이 지났을 때 1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2년이 지난 후에 만약에 모든 이제 절차가 승인이 됐다고 하면은 영주권을 영원히 이제 뭐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인가요? 네. 2년이라는 이제 꼬리표가 떨어지는 거죠. 실패와 성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혹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글쎄요, 주실 수 일단 있을까요?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호텔을 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규모가 1 밀리언이나 한 3 밀리언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네. 자금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10명 고용 창출에 문제가 없었고요. 네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네. 어차피 또 비즈니스의 목적도 계셨기 때문에 그 경우는 되게 잘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세탁소를 여러 개를 그러니까 30만 불짜리를 한 3개, 그다음에 네. 10만 불짜리 하나 해가지고 4개를 구입하시면서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경우에는 힘들었던 게 일자리 창출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분 딱 1 밀리언만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자리는 네. 파타임은 안 돼, 무조건 풀타임이어야지 되거든요. 그럼 정규직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주일에 37시간 이상 하는 직종만 네.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2년 동안 1 밀리언으로 그 사람들 임금 주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다른 사업에 써야 될 돈이 안 쓰이니까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물론 그분도 영주권을 받았지만 영주권 받기까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마음 고생도 많이 하시고. 네. 혹시 비율적으로 이거는 솔직히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간접 투자들은 이제 투자 이민을 결정했을 경우에 이제 신청하고 나서 혹시 실패할 확률이 글쎄요,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는 뭐 정확하게 그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그게 많지는 않는데,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영주권 신청들이 들어가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는 리지널 센터라는 곳에 거의 90% 이상은 투자를 하세요.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리지널 센터는 실패할 확률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금액은 1밀리언이지만 네네. 위치가 네. 미개발 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데 있으면 50만 불로 깎아주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그런 데 위치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성공하지 못할 확률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을 적게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거나 그렇죠. 그런 그렇지는 건 않은 아니겠네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지널 센터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어떤 리지널 센터들은 그 유지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원금 회수뿐만 아니라 영주권도 취득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5밀리언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솔직히 제 주변을 보면은 이제 그냥 이민을 위한 비용 소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렇죠.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 소비만 하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소비하고도 영주권을 취득 못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맞습니다. 소식을 그런 많이 경우가 들었습니다. 있는 게 왜 네. 그러냐면 지금 이 투자 이민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첫 투자로부터 네. 영주권 취득, 그러니까 처음 그 임시 영주권 취득까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요. 네. 그리고 2년 후에 또 그 2년 꼬리표를 띄는 것도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완전한 영주권을 받기까지 한 5년에서 6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기간 동안 리지널 센터가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네네. 네, 딱 내가 완전한 영주권을 받을 때, 만약에 리지널 센터가 망했다, 그러면 일단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뭐 기분 좋게 나는 5억을 내고 영주권을 샀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네, 있겠지만, 맞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리지널 센터가 버텨주지 못한다면, 네. 5억도 날리고 네. 영주권도 못 받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리지널 센터 이제 사기의 네. 좀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저도 좀 이제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소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리지널 센터를 잘 고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물론 모르시는 분들이 뭐 리지널 센터 와가지고 우리 사기예요라고 하는 리지널 센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네, 다 맞습니다. 자기들 잘한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를 구분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걸 물어보시면 돼요. 이 리지널 센터를 통해서 여태까지 몇 명 영주권을 취득했나요? 네. 네. 그러면 아마 좋은 잣대가 될 겁니다. 아마 네. 이거 새 프로그램입니다. 아니면 뭐 한 10개 미만이다라고 하면, 물론 새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10개 미만입니다라고 하면, 그걸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 네, 상당히 다음이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기 원하는 분들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그렇죠. 경우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50만 불 투자한다 그래서 딱 50만 불만 내는 게 아니에요. 네. 또 리지널 센터에서 따로 또, 저 피를 또 요구를 합니다. 그게 네. 한 5만, 뭐 리지널 센터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네. 대부분 한 5만 불 정도 되는데요. 수수료 같은 그렇죠. 그런 수수료죠. 말씀인가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이 수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용도를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예.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본인 돈이 아니어도 혹시 네,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합법적인 돈이면 돼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일반적인 대부분이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버셔서 네네. 본인의 자금을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셨다든지 네. 상관없습니다. 단 그것 증여세를 그 속한 자기가 있는 국가의 예. 법에 의해서 내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네. 증여세가 없더라고요. 가족 간의 증여에는. 예. 네, 그런 분들은 뭐 증여만 됐다라는 것만 보장하면 되는 거죠. 네,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증빙한 준비하면 서류만 되겠네요.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 그 투자 이민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다면은 혹시 어떤 점이 있을지? 글쎄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가족이나 취업이 아닌 걸로 하시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네.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네. 그다음에 그렇게 또 구조상 사기, 모든 게 다 사기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는 것 같이 그런 예.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칫 그런 분들한테 걸리면 네. 모든 자금을 날라버리는 거니까 네네.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 되고요. 네. 글쎄요.
리저널 센터에서 얘기하는 것만 믿지 마시고 네. 좀 요즘에는 인터넷도 많이 있으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조사를 하시고 네.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특정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한테 여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실제로 네. 그 리저널 센터를 이용하신 분들에게. 그렇죠. 그 네. 특정 리저널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아,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